14라운드 1경기 SK 앵크린과 킥스팀의 경기입니다. 자, 박상진 선수와 김형환 선수의 대국으로 왔는데요. 박상진 선수는 아직 17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남아있네요. 네. 지금 형세가 그 시간만큼 어려웠나요? 네, 바둑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요. 백이 단단해 보여요, 바둑이. 흑의 확정가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나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두고 이걸 두고요. 유명한 모양 있죠? 귀삼수. 먹여치고요. 네. 여기를 두면 큰일 나고요. 네. 여기를 흑이 먹이치고 잡을 때 이곳을 이어서 이게 바로 촉촉수기 때문에 이으면 매워서 한 수 빠른 진행으로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가 확정가로 치면 한 15집, 여기도 10집은 단단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25집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백은 여기가 한 5집, 20집 정도. 그러니까 집 자체는 흙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백이 좀 더 튼튼해요. 지금 날일자가 굉장히 좋은 행마로 보이거든요. 날일자의 의도는 이곳을 막고 이렇게 틀어 막겠다는 겁니다. 여기가 중앙이 두터워지면은 확실히 백도 모양이 좀 집이 나거든요. 그리고 이 돌이 지금 얼핏 보기엔 세력 같지만 아직 미생으로 오히려 쫓길 수도 있는, 이 바둑은 굉장히 미세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 박상진 선수 고민하는 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걸 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원래는 반대쪽으로 늘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받는다면 이 정도인데 이거는 이걸 먼저 젖힐 수도 있고요. 이거는 치받을 때 늘어서 잘 안 되네요. 이건 수순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끊고 기분 내다 큰일 나는 수법이에요. 이어버리면은 자꾸 돌을 없애죠 제가. 이걸 이어버리면은 여기 끊어지는 것 때문에 이어야 되는데 여기 뚫어버리면 오히려 백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그냥 치받아서 틀어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박상진 선수는 좀 틀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곳을 막아서 틀어 막히는 것은 싫다라는 겁니다. 중앙이 두터워지는 건 싫다. 그래서 밀어갔고요. 여기서 김영환 선수가 간명하게 준 다음에 늘어서 늘고 이걸 젖혀서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두텁게 막았거든요. 물론 이곳에 밀은 만큼 집으로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상진 선수는 바로 틀어막히는 것보다 이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그냥 늘어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치받아서 다섯, 강수로 둘 수도 여섯, 있고요. 일곱, 여덟. 연장체이겠죠. 네. 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결국 늘지 치받을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던 늘든가 치받든가. 축이 여기 막는 수도 있나요? 이걸 젖히고 젖혔을 때 이게 축인 것 같아요. 오랜만에 축 한번 나가볼까요? 네. 흑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 저 이제 하나, 쭉 나가서 둘, 셋. 이렇게 좀 막았으니까 더더욱 해보겠습니다. 네. 다 왔어요. 이거 잘 읽어야 돼요, 추. 수 늘고 조금만 더 힘내시면 됩니다. 보시는 분들이 더 힘을 내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걸리네요. 이쪽으로 쳐도 되고요. 이게 훨씬 더 간명하죠. 네. 갈 데가 없습니다. 막아갔어요. 그래서 축이 좋으니까요.
아, 막는 수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흙이 늘면은 이제 늘겠다는 겁니다. 젖히면 늘고 넘어갈 때 붙여서. 그러면 여기가 좀 집으로 득을 봤다는 거거든요. 이 바둑은 필시 밑에 한 바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소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 나가니까 이수가 된다면 저는 백이 조금 나아 보이지 않나 싶어요. 이 바둑은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네요. 아, 그런 흐름의 대국인 거죠? 네, 지금 이 바둑은 너무 복잡하고 생각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속기파인 박상진 선수가 손이 잘 안 나오는 것은 그만큼 이 바둑의 어려움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간을 좀 남기기는 했지만 사실 원래 박상진 선수의 대국 템포라고 한다면은 13분이 남았다면은 한 중반 정도는 됐어야 되거든요. 못해도요. 네, 최소죠. 최소 못해도 그- 중후반? 네, 중반에도 후반에 가까운 쪽이어야 되는데 네. 물론 김영환 선수의 템포에는 정확히 맞는 템포고요. 그렇죠. 김영한 선수는 시간을 좀 활용하는 편이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그러니까 이런 로우 템포라고 해야 될까요? 천천히 가는 템포라면은 김영환 선수가 좀 더 어울리는 템포예요. 바둑도 난전보다는 서로 쪼개져서 집을 짓는 형태가 됐거든요. 이거 역시 김영환 선수의 템포입니다. 박상진 선수의 주 무기는 어찌됐든 난전이거든요. 복잡한 전투를 풀어내는 능력이 탁월한 게 박상진 선수인데 역시 아직은 경험이 좀 덜 쌓였다 보니까 본인이 잘 못 짜는 바둑에 대해서는 조금 흔들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이원도 선수와 대결할 때도 좀 계산 바둑 하다 보니까 좀 흔들렸던 느낌들이 있거든요. 네. 역시 박상진 선수가 국가대표팀에서도 인정하는 총망만은 유망주긴 하지만 확실히 좀 더 경험이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막아 놓으니까 손이 쉽게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수법이에요. 아마 이수였기 때문에 연장책을 하나 할 정도로 정확하게 읽고 두기 위해서 좀 신중한 선택을 했던 김영환 선수고요. 일단 박상진 선수가 가진 자질은 너무 좋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경험이 쌓인다면 정말 좋은 기사가 될 거라는 것은 의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을 가장 살리는 방향으로 성장의 방향성을 좀 정한다면 네. 정말 짧은 시일 내라도 좋은 성적으로 나타날 선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본인의 스타일이 아닐 때 얼마만큼 이겨낼 수 있는가도 그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늘 뭐 자신의 스타일대로 판이 꾸려질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자신의 판을 못 짜면 힘들어하는 정상권 기사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기사들은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포석을 본인 스타일도 짜려고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상진 선수의 방법은 두 가지인 거죠. 본인의 스타일대로 짜는 포석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든가 아니면 본인의 스타일이 아니어도 헤쳐나갈 능력을 갖추든가 그 두 가지 과제. 그건 단순히 박상진 선수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기사한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모든 기사가 자신이 좀 원하는 그런 부류의 판이 있죠. 네, 제가 가장 많이 느끼기 때문에 네. 안영준 프로는 그러면 전투를 좀 잘할 수 있는 판을 좋아하시는 건가요? 그냥 저도 박상진 선수랑 시합을 둔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좀 편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싸워주니까요. 아, 그러니까 서로 편한 길로 가니까 네. 정면 충돌이 좀 일어났었는데 박상진 선수 편하게 느꼈을 거예요. 승패를 떠나서 뭔가 서로요. 서로 난전을 펼치니까 김영환 선수 진짜 신중하네요. 전 1초 만에 끊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끊을 거니까요. 예, 뭐 안 끊으면 아예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
초읽기니까 뭐 여기서 생각을 하는 것도 일리가 있죠. 아, 있죠. 충분히 좋은 전략인데요. 그냥 저는 그렇다는 거죠. 저는 네. 마지막 하나, 둘, 장고대국은 1분 네. 초읽기 1회입니다. 네, 끊어갔죠. 여기서 뭔가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 그쵸. 그 싸움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젖혀 이었을 때 이곳을 꼬부려서 버티겠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여기서 백이 늘었을 때 흑은 이곳을 둘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이곳을 젖히면 여전히 축이 남아있으니까요. 이걸 두고 이 싸움이 박상진 선수는 된다고 본 것 같네요. 되나요? 일단 이 자체로는 마지막 백이 잡혔어요. 둘, 셋, 넷, 진짜 정말 다섯, 여섯, 독한 수법이에요. 일곱, 이러고 끊어가면 이런 식으로 단수치고 네. 넘어가서 수상전을 잡겠다. 일단 괜찮아 보이는데요. 굉장히 큰 강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백은 호구 쳐서 패하는 거를 떠올려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꼬부리는 선택은 가능하고요. 여기서 막는 거는 이제 넘어가서 패 모양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 패감이 많은데요. 김영환 선수도 패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라면은 역시 바로 큰 단수 칠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2패를 하든가 혹은 한번 참아두고 이거를 붙이는 것은 이게 붙이는 게 참 복잡하네요. 이걸 두고 이 패는 또 백이 많이 부담스럽겠습니다. 이 패는 백이 어려울 것 같고요. 더 호치는 거를 떠올리긴 할 것 같아요. 있는 거, 호구치는 거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하긴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버텨오니까 1분이 너무 짧은데요. 박상진 선수 본인의 스타일대로 다시 끌어들이고 있어요. 네. 마지막 자, 다시 한번 하나, 초읽기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이었고요. 여기서 이걸 둘 때, 이것을 뒀을 때 여기를 붙여서 패를 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를 빠지는 게 한 칸 띄고 뒤로 메우면 흙이 잡혔어요. 여기를 단수가 사는 모양 같지만 여기를 두는 순간 여기를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잡혔어요. 그러면 여기를 끼워서 이런 식으로 두면 이제 죽진 않죠. 흙이 그러네요. 죽지는 않는데 죽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거는 빅은 빅인데 사실상 빅이 아니죠. 이미 집으로 바깥에가 백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끊으면 이거 거의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흙은 상상도 안 할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백이 이곳을 늘고 이곳을 흙은 무조건 메워야 되거든요. 이런 데 두는 것은 젖혔을 때 끊으면 단수치 이곳을 백이 단수치고 씌우면 장문이니까 흙은 이곳을 막아놓고 이곳을 끊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밀면 어차피 대책이 없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씌워도 되고 일곱, 이 싸움은 여덟, 아홉, 백이 무조건 되거든요. 이걸 뛰고 막아도 되고요. 그냥 다 잡혔어요. 이거는 그냥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흙은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그럼 겨우 이 패로
귀결될 것 같거든요. 2패 아니면은 아까 잡아놓고 주변을 에워싸는 전투. 2패는 어떨까요? 2단패기 때문에 흑은 할 수 여유가 있긴 한데 네. 끊기는 약점이 너무 신경 쓰여서 손 빼기는 좀 어렵고 팩감은 백이 당장 끊고 단수 치는 팩감 다 팩감일 테고요. 그럼 백이 좀 편할까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흑이 막 이런 식으로 잡고 버티나요? 근데 이 싸움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는 당장 큰 수가 안 나거든요. 그래도 보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단수 칠 때 다시 이쪽을 둬야 되니까. 당장 큰 수는 안 나서 좀 보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풀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백의 선택이네요. 이곳을 한 칸 띄고. 근데 이 싸움은 잘 안 됐으니까. 이걸 두고 이걸 두는 것은 결국은 찌르고 먹이치면 그래서 당장 끊는 거. 맞고. 뭐 이런 수장전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또 흑이 걸렸습니다. 이걸 두고. 아, 나와도 세 점이 잡. 네, 이거 나오는 건 석점이 잡히니까요. 김영환 선수도 마지막 머리가 하나, 아프겠네요. 둘, 셋, 넷, 뭔가 싸움이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저 쳤어요. 네. 아, 그쵸. 저 치는 게 치중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이걸 두고 이걸 이으면 되네요. 훨씬 쉽네요. 저 치는 수가. 저는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왜냐면 이걸 똑같이 만들려면 이걸 이렇게 둬야 되는데 그 다음에 패를 들어가는 거는 굳이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뭐 김영환 선수의 술기가 오히려 박상진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크게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지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흑의 최악이라고 했던 그림 있잖아요. 네네. 비긴하고 끊기는 맛만 남네. 네, 그거와 같은 모양입니다. 모이 쳐놓고 끊어가면 대책 없을 것 같아요. 흑이 대책이 없는 모양입니다. 쉬운 수 앞에 두고 저는 뭘 이렇게 돌았을까요? 어려운 것부터 떠올리니까 네. 오히려 더 쉬운 수가 안 떠오릅니다. 아, 젖혀놓으니까 흑이 쉽지가 않아요, 응수가. 박상진 선수가 조금 서둘렀어요.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약간 서두르면서 일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바둑은 너무 견고하게 백이 짜여 있어서 한번 피해를 입으면 만회할 만한 곳이 잘 안 보이거든요. 지금 약간 자책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요. 네, 일곱, 여덟, 리액션이 있으니까 좀 낫네요. 보는 입장에서는요. 그쵸, 아무래도. 근데 선수들은 리액션이 없어야죠. 사실 없애려는 훈련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더 고수들은 표정으로 상대를 속이기도 합니다만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표정을 막 지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신경 쓸 시간에 바둑을 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그러네요. 지금 말하는 본인 저 자체가 네. 표정이 많아서 또 팬의 입장으로서는 좀 다양한 모습들을 보는 게 더 재밌긴 하거든요. 전 리액션은 부자인데 마지막. 액션이 굉장히 많은데 네. 스튜디오에서 바둑을 못 두고 있어가지고 올해는 뭐 거의 다 끝났으니까 네, 제가 올해 내년을 한번 노려보시죠. 방송 대국 한 번도 없거든요. 이제 공식 대국에서는 아, 네. 네, 리액션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아, 보고 아셨어요? 네, 참 부끄러울 정도로 동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줄여야겠다. 너무 많다. 너무 과하다. 근데 그 의식하면은 되나요, 그렇게? 신경을 쓰면 돼요. 아, 그럼 줄어들어요? 네, 아무래도 오늘은 조금 표정부터 신경을 써야겠다. 아. 이렇게 의식을 하면은
조금은 덜 나오기는 해요. 어릴 때 이제 조금 혼나가면서 배웠던 거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바둑이 좋고 나쁨을 얼굴로 보여주면은 상대 입장에서 편하거든요. 지금 해설하는 제가 편해지듯이. 그럼 상대한테 좀 유리한 조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거는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표정을 안 드러내려고 좀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박상진 선수는 좀 어린 선수다 보니까 좀 쉽게 좀 드러나긴 하네요. 아니면 또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좀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라고 느끼는 걸까요? 네,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지금 저 친수가 아마 두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이거를 알고도 쓸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두면서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박상진 선수가 대고 했을 때 서로 심지어 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은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고 느꼈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즉 제가 지금 떠올렸던 복잡한 수액기를 박상진 선수도 같이 떠올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 둘, 근데 김영환 선수가 굉장히 간결하게 처리하니까 넷, 허탈해지는 상황이 된 거죠. 당황스럽네요, 오히려. 여덟, 굉장히 아홉, 저한테는 익숙한 상황이죠. 상대의 허탈한 수법에 이렇게 허무한 거였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이런 많거든요. 수가?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평범한 수가 오히려 비범한 수가 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저 친수 화려하진 않잖아요. 뭐 밑에 그렇죠. 붙인다거나 뭐 이런 행마에 비해. 하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어요. 아주 좋은 수입니다. 김영환 선수가 왜 퓨처스 리그에서 6승 7패를 거두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커리어가 좋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뭔 성과를 거둔 적도 없었지만 탄탄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 바둑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기에서는 김형한 선수가 김누리 선수와의 대결에서 승리를 했고요. 박상진 선수는 김세동 선수에게 승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 바둑, 그러니까 넷, 박상진 선수와 김세동 선수의 바둑이 박상진 선수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났던 바둑이에요. 깊은 수익기를 초반에 상대를 무너뜨리고 그걸 가지고 정리해 나가는 박상진 선수 특유의 바둑이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바둑은 서로 견고하게 짜여 있다가 오히려 한 방을 서두르다한테 맞은 꿈이 됐거든요. 이게 박상진 선수 입장에서 최악의 스토리입니다. 좀 저랑 바둑 스타일이 닮아서 그런지 당하는 것도 비슷하게 당하는 느낌이고요. 그런가요? 잘 될 때도 비슷하게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도 다행인 건 박상진 선수가 생각 시간이 여유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바로 초읽기였으면은 더 당황하고 더 실수가 나왔을 것 같아요. 마지막, 지금 머릿속에 후회밖에 없을 것 같아서요. 셋, 넷, 말씀하신 상황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여섯, 아, 그런가요? 네,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머리에 뭐가 잘 안 집히는 상황일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수익기가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고는 있는데 다 대책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박상진 선수의 머릿속에서는. 그래도 지금의 최선을 찾는다면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나요?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같은 수익기를 하고 있는데 좀 답안지가 안 나와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바둑에서 귀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지키면은 이걸로 잡혔는데요. 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밀리게 됩니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띄워놓고 이거 다 집이라고 구겨야 되는데 적당히 삭감하기 시작하면은 도저히 공격할 재간이 없거든요. 박상진 선수도 이런 수익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본인이 또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이제 박상진 선수도 초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괴롭겠네요. 지금 앞서 살폈던 2국 김세동 선수가 아무래도 바둑이 좀 유리했던 만큼 이 바둑이 승부판으로 보이거든요. 거길 뒀어요. 이거는 이 정리가 최선인가요? 진짜 먹고 싶네요. 최선인가요? 최선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바둑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나요? 너무 뼈 아픈데요. 이곳을 막고 뛰고 이으면 아주 곤란합니다. 지금
흑은 절대 이곳을 빅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자체로도 하나, 둘, 왜 네. 자체로도 잡혔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끝.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건 넷, 다섯, 여섯, 일곱. 대책이 왜 이렇게 없나요? 지금 끼워야 빅인 것 같아요. 저 오늘 저도 혼란이네요. 끼우면 네. 좀 낫네요. 그래도 선수 빅이에요. 아, 그럼 중앙도 지킬 수가 있네요. 중앙도 지킬 수 있는데 이래도 백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도 이 싸움에서는 백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잘 되는 수를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자면 이걸 두고 끊어가는 수를 좀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거를 이렇게 흙에 둘 수는 마지막 없거든요. 하나, 둘, 이러고 셋, 빅이 되면 이 넷, 넉점이 너무 신경이 다섯, 쓰여서 여섯, 일곱, 여덟. 그나마 최선이네요. 그러면 이걸 두고 끼우겠다는 생각인데요. 이제 김영환 선수 결판을 지으러 갈 수도 있어요. 둘, 셋, 저 다섯, 두 사람의 수상전 일곱, 수읽기 능력이 여덟, 아홉. 펼쳐질 텐데 그래도 저는 오늘 왜 이렇게 쉬운 수를 놓치죠? 자꾸 어려운 수읽기만 하다 보니까 네. 아주 감명하게 이게 최선이죠. 지금 실수를 한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래놓고 지키는 거. 마지막 여기 귀가 다 무너졌죠. 오히려 백은 세 개를 잡았기 때문에 세 집. 흑은 하나 잡았으니까 한 집. 그러니까 두 집이 백집 더 났고 그리고 이렇게 살려내면은 집 부족은 확실해 보입니다. 이 정도 진행이 가장 유력하겠네요. 또 박상희 선수 냉정을 잘 찾았네요. 그나마 최선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셨던 얘기들이 오늘 굉장히 정확하게 딱 그랬나요? 맞아떨어지고 넷, 계신데요. 오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틀렸다는 표현보다 정확한 말씀만 골라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네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남아있어서 냉정한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마지막 진정이 이제 하나, 된 것 같아요. 둘, 그렇죠. 진정을 해야죠. 넷, 다섯, 여섯, 일곱. 근데 거기는 왜 이렇게 눈물 나나요? 그것도 좋네요. 김현 선수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이곳을 흑이 지금 잡으러 가는 것은 이곳을 끊어져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받으라는 얘기인데 네. 애써 진정했던 박상진 선수의 얼굴이 다시 찡그러지네요. 이거 뭐 다시 이걸 두면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비계 진행이요. 네, 비계 진행인데 이 날짜가 하나 그냥 꼼짝없이 당한 거잖아요. 이건 아파 보여요. 진짜 아프죠. 이게 돌이 이게 우영 중에 우영이라고 하죠. 이게 빈삼각이 연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이 됐어요. 너무 괴로운데요. 빈삼각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마지막 넷. 하나, 도대체 몇 개가 이어져 있나요? 한 6개 같은데요. 너무 괴롭습니다. 뭐 반발도 안 됐거든요. 이런데 건너붙었다가는 바로 끊어버려서 단수 치면 장문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날짜 너무 좋네요. 넷, 다섯, 저도 오늘 김영환 선수한테 하나 배웠어요. 초읽기 때는 하나씩 다 생각하면서 두자. 아, 그럼요. 신중하게 한 선수 다 읽어서 다음 수, 다다음 수까지 보면서 다 사용하셔야죠. 시간 공격 한답시고 했다가 망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항상 시간 공격을.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래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같은 진술을 반복을 하죠. 내려서서 더도 비슷한가요? 비슷한데요.
집으로는 약간 한 집 정도 손해일 수도 있는데 약간 의미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똑같네요. 여기가 이렇게 먹이치고 이렇게 될 텐데요. 여기서 재밌는 수순이 그냥 막는 수예요. 셋, 넷, 다섯, 이렇게 되면 일곱, 이렇게 되면요. 여덟, 한국 룰에서는 여기가 한 집도 아니에요. 백이 먹이쳐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단수 칠 때 먹이치면 때릴 때 넉점이 잡히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룰은 여기가 다 집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 한 집이죠. 하나는 놓을 수 있으니까. 근데 한국 룰에선 집이 아닙니다. 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안 놓고 끝내면 돼요. 재밌는 모양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정확한 수준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같은 상황이잖아요. 아까는 3개 때려내고 하나 때렸는데 지금은 2개고 하나도 없잖아요. 정 급할 때는 한 집 손해더라도 먹이치는 팩감을 쓸 수 있다는 점, 그만큼 이득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걸 때리면 이걸 때리는 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이걸 때리면 이걸 막아요. 이걸 막고 여기를 둬서 빅이 납니다. 그럼 바깥에 한 수가 더 흑돌이- 들어오는 만큼 너무 위험하죠? 네. 그래서 지금 박상진 선수가 빨리 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집으로는 조금 흑이 이득을 볼 테고요. 백이 여기 막는 게 선수가 아닌 게 또 아프겠네. 그냥 때려내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약간 뭔가 득을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셋, 좀 막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저는. 여섯, 일곱, 좀 마지막 하나, 물론 중앙 쪽에 이득을 확실히 둘, 봤죠. 백은 셋, 지금 여기 둬야 됩니다. 넷, 이쪽 다섯, 연결해야죠. 여섯, 일곱, 여덟. 저기 더 낫다. 또 놓이고 나니까 이게 더 좋아 보이네요. 오늘 김영환 선수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이곳을 둔 것은 어차피 이쪽 연결하는 게 있으니 걱정이 없고 이거까지 뒀으면 백은 더 집으로 챙길 생각을 하겠네요. 이런 데 하나 붙여놓을 수 있고요. 최대한 집으로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순수하게 집의 영역입니다. 이제는 집 계산을 해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도 흑이 나중에 이걸 찌를 수 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런 데 끝내기 하다 보면 돌이 놓이면 중앙 쪽에 좀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저였으면 그냥 이었겠네요. 잊고 처리하는 게 깔끔한가요? 네, 깔끔했을 마지막. 것 같아요. 하나, 지금 흑이 여기가 둘, 오면 셋, 그러니까 여기가 백이 넷, 선수가 되면 이게 이득일 텐데 다섯, 여섯, 여기 돌이 있으면 나중에 일곱, 마지막 요걸 때리는 게 아니라 둘, 여기를 붙여서 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식의 패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흑의 선수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득을 못 본 것 같고요. 날 1차까지 좋았는데 그냥 이었으면 바둑 자체가 너무 감명해져서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뭔가 좀 더 이득을 보려고 복잡한 생각을 하다가 그렇게까지 이득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 바둑을 보면은 간결한 진행이 오히려 좋은 경우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만 오늘 찝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진짜 간결하게 두는 게 더 좋다라는 게 마지막 하나, 정말 많이 나와요. 셋, 괜히 복잡하게 네, 꼬아서 생각하다가 다섯, 손해보는 여섯, 경우도 굉장히 일곱, 많고요. 여덟, 아홉, 근데 간결하게 잘 두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어려운가요? 쉬운 수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지금 김영환 선수 지금 자꾸 후회하는 게 바둑이 내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두고 있지 이 생각이에요. 지금 실수한 것 같아요. 지금도 붙이는 수요? 별로 지금 흑이 막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간결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잘 안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이득 보고 싶고. 저 말씀하신 대로 진짜 간결하게 처리하는 게 너무 저는 이제 바둑을 시작한 지 20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간결하게 처리하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 말이 간결하다 그래서 쉬울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군요. 네, 정말 쉽지가 않아요. 둘, 간결하면서 나쁘지 않은 게. 넷, 다섯, 나쁘게 간결하게 다 둘 수 있죠. 일곱, 그쵸, 간단하죠. 네, 그냥 손해보면 되니까요. 아, 역시 박상진 선수는 네.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요. 박상진 선수는 100개 붙이는 수가 나왔을 때 이게 웬 떡이야 떡이냐,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싸워볼까? 약간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자꾸 비슷하다고 말하면 박상진 선수가 기분 나빠할까봐 그만하겠습니다. 같은 비슷한 기풍이라고 하죠. 네, 항상 네, 그렇게 이세돌 선수도 신진서 선수도 제가 팔아먹고 다니는데요. 아니 뭐 스타일은 비슷할 수 있죠. 그걸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느냐가 실력이고요. 아마 바둑 팬들 중에서도 이세돌 구단과 기풍이 비슷한 사람도 굉장히 많으실걸요. 엄청 많으실 것 같은. 네, 그냥 이세돌 선수만큼 둘 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셋, 그러니까 넷, 결국 비슷하게 두려고 하는 것은 여섯, 굉장히 좋은 일곱, 것 같아요. 여덟. 특히 팬분들 음, 자기가 좋아하는 기사들과 비슷하게 두려고 비슷한 기볼 많이 나보고 그렇게 둬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비슷하게 두다 보면은 왠지 이유는 모르지만 그곳을 두고 싶어지는 자리가 생기거든요. 네. 그거 해보셨나 봐요. 얼떨결에 몇 번 넣어본 적은 있는데.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슷하게 자꾸 가다 보면은 그 수준에 준하는 수를 자꾸 찾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 내가 생각한 수는 아니지만 뭔가 좋은 수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뭔가 그 사람이 고개 줬을 것 같고. 그냥 감각이 좋아지는 그렇죠. 걸까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바둑 공부를 간혹 하시는데 네. 이제 아들들이 이제 프로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 바둑을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각은 좋아지시더라고요. 우와. 근데 감각에 비해 이제 그 수익기가 그 좋은 감각에 비해 수익기가 못 따라가는 맞아요. 경향은 있는데 확실히 프로기보를 많이 보다 보면 감각들은 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곳은 두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지금 김영환 선수가 지금 리액션이 많아진 거는 확실히 복잡하게 두고 있거든요. 뭔가 잘못됐어요. 오히려 김효환 선수가 동작이 많아졌지 박상진 선수는 이제 변동이 없는데요. 평온함을 찾았어요. 근데 이 바둑에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이국의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됐네요. 그러네요. 주강도 어느 정도 두어졌고 좌변이 다 백집이 됐네요. 그러네요. 이 바둑도 같이 보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좌변이 타개가 된 게 아니라 흑돌이 잡혔습니다. 예, 포도송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한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김영환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은 흐름이 길어 보입니다. SK 앵크린과 킥스팀의 경기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2018) KB국민은행 퓨처스 바둑리그 14라운드 1경기입니다. SK 앵크린과 킥스팀의 2위 쟁탈전인데요. 두 판의 장고대국 함께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가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단수치고 단수쳐도 어차피 이어서 다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는 흑이 붙여서 이렇게 잡게 하는 진행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11, 20, 30, 39집, 44, 마지막 하나, 둘, 시은 셋. 2집, 넷, 다섯, 100집은 시은 5집 정도가 나 있습니다. 네, 55집이요. 네. 다시. 이 대국은 거의 김세동 선수가 이긴 것 같은데요. 여기가 변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쪽을 찌르고 끊어가는 수. 근데 생각보다 강력해 보입니다. 여기서 뭐 해야 돼요. 백흑은 지금 마지막 하나, 여기를 셋, 넷, 이쪽을 끊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끊어야죠. 이거를 네, 다 해버리면 돼요. 다 해버리면 손을 빼도 살아있어요. 좌상 쪽이요. 여기가 단수가 선수가 돼서, 그러니까 유돌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선수가 아니어서 이거는 젖히면 잡혔거든요. 이 모양 백이 젖히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환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마지막 이 교환이 있다면 둘, 이제 셋, 이곳을 넷, 이게 어차피 잡혔나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두면 살아 있어요. 근데 그냥 뒀어요. 그러면 그럼 일선의 수가 선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 물론 끝내기로는 엄청나게 당하죠. 하지만 선수를 잡고 이쪽을 밀고 들어가는 차이는 있었는데 김유리 선수가 그냥 붙여버렸어요. 단수 쳤으면 되는 것 같았는데 뭔가 좀 아쉽습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좀 찜찜한 모양을 보이거든요. 이걸 두고 끊으면요, 이런데 단수 칠 수는 있는데 이거보단 끼우는 게 더 강력하겠습니다. 끼웠을 때 넉점을 버리기엔 너무 크잖아요. 네, 살리면은 이곳을 끊고 넣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하나 이건 선수인데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잡으러 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끊어서 이걸 두고 이걸 두는 순간 백이 마지막 여기를 하나, 밀어버리는 순간 백이 둘, 대책이 없어요. 마지막 2패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둘, 셋, 넷, 이거는 뭐 뭐 만패불청해도 되겠는데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여덟, 좀 녹점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건데 김누리 선수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백이 중앙을 지키면 되겠네요. 백이 여기를 너무 두고 싶은데요. 여기를 뭐 찝는 거야 악수는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도놓으면 글쎄 개가상으로는 백이 좀 이겼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흑집이 그래도 60집 가까이 되니까 근데 여기가 결국은 찜찜해서 백이 젖히면은 이어야 되는 모양이고요. 결국 여기가 좀 당하는 만큼 백이 좀 이길 것 같거든요. 마지막 백이 조금이라도 두터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셋, 저기가 먼저 찔러 들어갔다면 어땠을까? 여섯, 저는 조금 궁금한데요. 여덟, 네, 아홉, 유일한 백의 허점은 중앙이었는데요. 지금- 김세동 선수가 지켰죠. 네, 그곳을 지켰어요. 근데 김세용 선수도 지금 이 바둑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두고 있거든요. 왜냐면 확실히 좋다고 생각했으면 그냥 중앙 꼬부려다 지켰으면 막나요? 되는데 네. 어차피 이쪽 날일자는 여기는 왜 이렇게 약해두나요? 흑이 두면 역으로 2집 차이가 나는 자리인데 여기 되게 두고 싶게 생겼네요. 흑이 두고 이제 중앙에서 흑은 조금 흠집을 좀 내면서 물론 백이 여기가 선수라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 경계선을 지킨 거거든요. 하나, 근데 흑은 다 이 경계선을 인정해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필요한 곳을 여기는 인정은 하나, 해줄 수는 있지만 셋, 넷, 다섯, 이것을 내가 끊겠다, 여섯, 일곱, 뭐 끊는 맛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또 여기를 잡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아까는 되게 괜찮은 바둑이었는데 흑이 이도를 잘 끌고 나오면서 여기를 최소한으로 집을 내줬고 상변 쪽 집을 지으면서 추격을 확실히 했어요. 이쪽 뒷맛만 없다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잘 쫓아왔는데 지금 아직은 뒷맛이 남은 만큼 백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중앙에서 조금 더 이득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흑은. 그리고 김명환 선수 바둑은 마지막. 하나, 둘, 셋, 뭐 정리가 서로 네. 되고 있네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하나, 김명환 선수가 셋, 이쪽 바둑으로 넷, 와보시면은 여섯, 일곱, 여덟. 이었잖아요. 뭔가 수를 내려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좀 지켜져 있잖아요. 네. 이제는 여기 있고요. 이런 데를 좀 여기를 그냥 간단하게 여기를 먼저 붙여놓은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여기를 붙일 생각인 것 같아요. 쉽게. 이게 쉬운 건 아닌가요? 이걸 둘 때 젖히는 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끊으면 단수 쳐서 바로 아, 연단수인가요? 네, 촉촉수가 되니까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하나, 지금 여기를 붙이면 이걸 단수 칠 때 이걸 이어서 때려낼 때 이쪽을 빠져나와서 안에서 사는 수익기를 한 겁니다. 김영환 선수는 아, 안에서 통째로 살아버리니까 네. 이제 마지막. 곤란하다 하나, 둘, 이렇게 보고 셋, 여기서 손을 뺐어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 여섯. 집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요. 박상진 선수 생각은 이걸 잡겠다는 겁니다. 이게 잡힐까요? 그리고 못 잡으면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보겠다. 좌변을요. 이 돌 열거든요. 이젠 집으로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가 20집이 났고요. 100집이 이미 40집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흑집이 여기가 무너지면서 한 20집밖에 안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뭘 잡아야 돼요. 잡느냐 사느냐 되게 간단해졌습니다. 봐도. 네. 자, 이제 박상진 선수의 공격을 김형환 선수가 견뎌내느냐입니다. 김세동 선수는 이곳을 다시 돌아와서 지켰고요. 흑이 밀고 들어가니까 여기부터 괴롭히네요. 마지막. 이 바둑은 하나, 둘, 이곳을 네. 백이 괴롭히면서 넷, 백이 다섯, 이겨갈 확률이 여섯. 높을 것 같아요. 일곱, 여덟. 그러면 일국 장고대국의 결과가 참 중요해졌는데요. 물론 이 바둑도 지금 김누리 선수가 마구마구 버티는 게 심상치는 않거든요. 두 바둑 다 너무 재밌네요. 뭔가 굉장히 잔잔하다 갑자기 불이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김누리 선수가 여기도 때 손 뺀 거는 여기는 그냥 패로 버티겠다. 중앙에 먼저 잡고 집으로 승부해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여기를 늘어서 살 수는 있는데 흑이 여기를 두는 게 또 선수예요. 여기 끊어지는 약점이 있어서. 그럼 중앙 백 모양도 아직 확실치 않거든요. 점점 복잡해져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바둑은 여섯, 그냥 일곱, 여덟. 이걸 잡으러 가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선수라면 사실 걱정이 없는데 여기가 선수가 아니거든요. 백 입장에서. 왜냐면 여기 백돌이 있어도 손 빼도 비기예요. 어차피 때려야 되는데 매우면 이을 때 먹이 쳐서 이게 비기거든요. 그래서 막내 선수가 아니고 지금 치중까지 간 것은 백이 이곳을 젖히면
이곳을 찝는 게 선수니까 이래놓고 막 젖혀가면서 잡으러 가겠다. 네. 그리고 돌이 계속 이쪽으로 쌓여야 이 돌을 잡으러 갈 수가 있게 된다. 일단 그럴싸합니다. 저는 선택하라면 저 흙 잡고 잡으러 가는 쪽을 택할 수도 있겠어요. 그게 더 편해 보이나요? 마지막 제가 좋아해서요. 나 둘, 셋, 취향. 네, 네, 취향. 이군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막았는데요. 이제 막으면 이제 밀고 들어가야죠. 지금 뭐 집으로 손해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의미가 없고 둘 중 하나 잡느냐 못 잡느냐 그 간단한 게임이 됐거든요. 백이 이곳을 하나 먼저 도놓을지 그냥 젖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흑의 생각은 아마도 추측컨대 이런 식으로 치고 나와라. 치고 나오면 이제 이런 걸 밀어버리면 단수 치면 이쪽이 잡히니까 늘어야 되거든요. 여전히 붙여서 잡으러 가는 수가 있어서 이 언저리도 조금 듣는 모양이 되고 그리고 씌우면 잡은 거 아니냐. 이게 박상진 선수의 계산입니다. 이쪽을 잡으면 내가 무조건 이긴답니다. 그리고 이걸 잡으면 하나, 둘, 확실히 흑이 이겨요. 마지막 네. 뭐 이쪽하고 이쪽은 뭐 계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계속 흑돌이 중앙 쪽으로 나와서 두터워지기를 계획하는 거죠. 네. 김영환 선수가 결국은 이쪽에서 뭔가를 하다가 엷어진 것이 독약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확실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뭔가 좀 더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이 돌을 10개 만들었고요. 10개 만들어진 빈틈을 지금 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젖힌 수가 이곳을 단수 치면은 있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끊어서 때리면 넉점을 잡아서 이건 내가 이겼답니다. 그리고 이게 다 잡혔으니 이게 이미 38쯤이 나니까 이거는 또 흑승일 것 같거든요. 근데 찝어놔도 비슷할 것 같은데 많이 차이가 나는군요. 안 집어놓은 이유는 네. 이걸 두고 이걸 두면 여기 나가는 수가 또 있네요. 김영환 선수. 네. 결국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변화는 이런 식의 변화는 결국은 여기에 한 집이 확정돼 있다는 얘기에서 진행이 된 건데 한 집이 없다면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자체 사활로도 힘든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제 느낌으로는 김영환 선수 대위기입니다. 박상진 선수의 올인 작전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요. 오히려 백이 타협을 하고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타협을 지금 빨리 떠올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한 30집 잃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래도 마지막 20집 훨씬 넘습니다. 둘, 셋, 그래놓고 다시 네. 집으로 큰 자리에 돌아가면 다섯, 계획가 어떻게 될지 한번 여섯, 판단을 해봐야 돼요. 일곱, 여덟, 아홉, 50집 가까이 되긴 되거든요. 마지막 저는 하나, 차라리 이게 더 셋,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넷, 싸움은 안 될 것 다섯, 같아요. 여섯, 일곱, 여덟, 졌어요. 이거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흑이 되는 모양을 보여요. 여기가 나중에 찝고 빠지면 얼핏 보기엔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뽑으려 놓는 순간 이미 자체로 죽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미 오공도화예요. 이거는 박상진 선수의 올인이 먹혀 들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사실 바꿔치기를 해도 흑이 좋은 바둑인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버틴 것 같기는 한데 네. 둘, 이 싸움은 셋, 넷, 백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여섯, 하변에 백이 또 완벽한 돌이 아니라서요. 역시 박상진 선수는 본인의 색을 보여줄 때 잘 둬요. 이렇게 이쪽을 더 두지 않고 이것을 빠져서 선택한 결단력이 주요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 승부호흡이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 안 본 사이에 김누리 선수 바둑은 네. 여기 제쳤는데요. 여기가 바로 메워지면서 아, 양패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양패네요. 여기는 나중에 이게 좀 끝내기를 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 처리가 됐고요. 김윤 선수 입장에서 지금 김세현 선수가 여기를 둔 거, 여기를 왜 안 집어넣나 했는데 여기를 한 칸 뛰고 싶어서 안 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를 먼저 집어넣으면은 아, 안 받아도 되나요, 네, 흙이? 자체로 넘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둘 때 막아서 끊는 게 되니까 하나, 이 돌이 딱 지켜주고 있죠. 셋, 근데 지금 김세용 선수의 생각은 다섯, 받아주면 여섯, 그때 찍겠답니다. 여덟, 그리고 여기는 또 요걸 두고 요걸 둬서 요거까지 받게 하겠다. 그리고 나서 살리면은 역시 두 점을 잡은 게 집으로 커서 이거는 백승일 가능성이 마지막. 높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다면은 양팀 승부의 추는 김영환 선수와 박상진 선수의 대국 결과로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대마가 2등에 결정되는 대마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겠어요. 2등 결정 대마가 떠 있네요. 살면 긱스가, 잡히면 SK 앵크린이 2등을 가져가겠습니다. 지금 입구자 수는 하변과 좌변. 모두를 맛보고 있죠. 네. 지금 여기는 그냥 에어싸이면 죽었어요. 막든 뭐 여기서든 요것을 이미 못 사니까요. 그럼 백은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걸 뛰면은 이게 어디 가서 살아야 할까요? 여기가 이 과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두 칸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붙인 선택이 네. 그때 김영환 선수도 자책을 했습니다만 정말 좋지 않은 선택이었고요. 저는 그 다음에도 한 칸 땡스로도 끊어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마지막. 흙이 두터워지니까 하나, 백이 신경 쓸 게 너무 둘, 많아졌어요. 셋, 뭔가 잘 된 직후에 조금 더 잘 되려는 욕심이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제 눈에는 박상진 선수의 승리가 좀 유력해 보이고요. 네, 쉬어갑니다. 너무 흙들이 단단해서 빈틈이 별로 없어 보여요. 백이 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한눈에 봐도 좀 그래 보이잖아요. 네. 워낙 주변에 흙돌이 단단하다 보니까 백돌이 쉽진 않아 보이는데 일단 틀어간다면은 이런 데를 한번 붙여서 이런 식으로 끊었을 때 단수 치고 이쪽 빠져나온다거나 아니면 있는 건 잘 안 되겠죠. 있는 것은 늘었을 때 또 여기는 좀 선수가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하지만 둘, 어차피 셋, 이 흙돌이 거의 넷, 살아있는 모양이어서 다섯, 여섯, 같이 일곱, 여덟, 엮어가기 어려울 것 마지막.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에서 사는 여덟. 쪽으로 한다면은 쉽지 않아서 지금 김영환 선수가 지금 한 칸 뛴 건 연장책이기도 하지만 이쪽 흑대마도 못 살아있다. 이 귀에 흑돌을 잡으면 집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 같은데 거기도 조금 흑은 신경을 쓰긴 해야 되지만 크게 위험할 모양은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국은 서서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는데요. 네. 여기를 연결하면서 여기 끊어지는 게 있으니까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 호구 쳐서 지켜두겠네요. 다 지켜두면 마무리 됐어요, 다. 근데 여기가 그래도 양패로 잡았으니까 이거는
흙집이 55 정도인데 이건 반면으로도 쉽지 않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 이바둑은 둘, 김세동 선수와 셋, 거의 넷, 승리를 했습니다. 다섯, 네. 저는 김누리 선수가 일곱, 이 여덟, 부분을 단수 쳐놓고 아홉, 손을 마지막. 뺐으면 어땠을까. 그랬다면은 셋,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 네.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일곱, 궁금하네요. 그게 여덟, 어떻게 됐을지는 아홉, 제가 술기를 차고한 게 아니라면은 그 자체로 살아 있었거든요. 다만 단수 치는 것 자체가 집으로 워낙 손해라 두기는 싫은데 그렇게 버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은 베개 모양이 너무 빈틈없이 연결이 돼 있어요. 뭐 여기도 나중에 끊어지긴 합니다만 끊어지면서 사실 또 이곳이 또 끝내기가 남기 때문에 큰 이득은 아닌 것 같고요. 다시 김영환 선수가 또 돌아오면 네. 안에서 살자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진짜 안에서 모양을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의 모양을 좀 만들어 가나요? 대충 또 어느 정도 집 모양은 나오네요. 네.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흙이 이거를 안 이어주고 이걸 다시 나오나요? 한번 나오게 한 다음에 다시 건너고 뒤로 차단을 하는 수법도 있어요. 이 바둑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마 김누리 선수는 네, 아마 본인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둑의 형태를. 해볼 곳이 없다는 없는 거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도 일단 대마라는 게 쉽게 죽지 않는 맞아요. 모양이라 하나, 돌을 그냥 일단 셋, 탄력을 만들어 놓으니까 다섯, 박상진 선수 좀 여섯. 머리는 아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나 김누리 선수는 조금 아쉽네요. 뭔가 잘 쫓아와서 뭔가 승부처가 만들어질 만도 했는데 결국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초반에 차이가 그대로 끝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양새로 보이고요. 자, 궁돌을 탄력을 좀 없애가는데요. 이곳을 막으면 끼어 있겠다는 얘기죠. 마지막. 어차피 이쪽으로 나가는 것은 어차피 끊어서 별 볼 일 없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렇다면은 백 입장에서는 이쪽을 끊어서 이쪽과 뭐 수상전을 하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쪽 둬야겠네요. 이쪽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패 모양을 일단 만들고 마지막. 버텨야 될 것 하나, 같은데 둘, 또 셋, 박상진 선수는 좀 수가 틀렸다 싶으면 다 이쪽으로 여섯, 다시 일곱, 돌아서나요? 뭐 여덟, 여기도 기분 나빠요. 백은 자체로 살아버리면 이 돌이 또 지켜야 되는 모양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걸 신경 쓸 계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일단 살아야 됩니다. 둘, 셋, 근데 거길 뒀어요. 다섯, 여섯, 이러면 일곱, 또 타협점을 아홉. 일단 흙은 뚫어야 될 것 같은 모양인데요. 뚫으면 이걸 두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단 뚫어야죠. 흙은 뚫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스릴 넘치는 바둑이네요. 네. 일단 꼬리는 좀 뜯겼죠? 네, 이제 어느 정도 집으로 흙이
득을 받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여섯. 하지만 백흑도 다 살아버리면 집으로 앞서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앙에서 이만큼 집은 득을 받지만 일단 여기서 손해보고 들어간 싸움이니까요. 나머지 8점이 어떻게 될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타협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나 보네요. 저는 순간적으로 이곳을 밀어갔으면 어땠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마지막 이곳을 찔러서 둘, 귀를 네, 가져가고요. 이렇게 잡아가고 다섯, 백은 다시 지키고 여섯, 뭐 이런 개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아홉. 아예 상상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익기의 문제는 백은 여기를 끼워 이어서 패요. 패 모양도 패 모양이지만 이거를 마늘모를 선수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찝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 박상현 선수 이쪽 연결이 안 된다는 셋, 그러니까 한 수를 안 끊어진다는 얘기고 다섯, 패로 버티더라도 일곱, 여덟, 아홉. 문제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차피 둬야 되고 이걸 둘 때 그냥 어차피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사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맞아요. 판단은 하나, 정확한 것 같아요. 둘, 셋, 넷, 일단 다섯, 여섯, 제 느낌으로는 여덟. 90% 정도 박상진 선수 쪽의 승기가 들어온 것 같고요. 백의 삶이 잘 안 보이는 건가요? 네, 제 눈에는 그래 보입니다. 온 신경을 흑과 백이 백의 사활에 몰아가고 있는데요. 참 바둑이 묘해요. 굉장히 차분하게 장기전이 될 것 같다가도 이렇게 한번 불이 붙으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울 수가 없을 정도로 치열한 바둑을 변해버리고요.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된 데에는 다 박상진 선수의 전략이 있었던 거죠. 여섯, 일곱. 제 생각에는 김영환 선수의 실수가 그걸 제공한 것 같아요. 이 좌변에 붙이는 네, 수요. 좌변에서 바둑이 엷어지면서 판 자체가 박상진 선수가 흔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흔들어가면서 주도권을 잡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 바둑 끝날 때까지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일단 승부는 끝나봐야 알 것 같은데 지금 이곳을 물어봤는데 극단적으로 둔다 이곳에 백이 두니까 저라면 용기가 나나요? 치면 여기는 차마 못 두죠. 일단 이어서 둘, 그리고 셋, 백은 네. 안에 살아도 다섯, 여섯, 일곱.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아. 사는 모양은 아닌데 살려주더라도 6일 뒀을 때 손 뺄 수가 없어요. 6일 흙이 두면요. 여기 백돌이 있나요? 이쪽이 또 백돌이 있죠. 그러니까 이쪽이 집으로 너무 많이 손해봐도 개가는 안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일단 최대한 살려고 네, 안 살면 바둑은 그 자리로 끝내야 되니까 그렇죠. 모든 수단을 다 써봐야죠. 백돌이 없네요. 그러면 저기도 마지막 하나, 둘, 꽤 셋, 얇은 자리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여섯,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일곱, 박상희 선수는 여덟. 살려줄 수도 있어요. 이건 살려줄 수도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는 정말 이곳을 단수치고 이을 때 그냥 6일 둘 수도 있어요. 이걸 두면 그때 잡으러 가도 안 늦거든요. 이 모양이
찜찜하네요. 아, 그쪽 단수 치는 게 낫겠네요. 지금 뭐 사는 건 살려줍니다. 이쪽 다 잡히니까. 네. 이걸 두면 이제는 이곳을 단수 치고 이걸 둘 때 이걸 있습니다. 이걸 두면 그때는 이제 잡으러 가면 여기 듣는 게 없고요. 차단하면 이걸도 수성전으로 백이 잡히는 모양 같아요. 이런 식의 수읽기를 지금 박상진 선수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살려만 드릴 게네요. 딱 살기만 하세요. 나머지는 승부는 제가 가져갈게요 라고 박상진 선수가 선언하는 느낌이고요. 아, 이건 살아도 다른 곳이 크게 다쳐서 둘, 마지막. 하나, 넷, 다섯, 거기를 둘 여섯, 수밖에 없는 게 일곱, 되게 여덟, 슬픈데 흑은 아홉, 여기까지 갈까요? 가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백이 이걸 두면 이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두면 그냥 이걸 수상전을 해도 안 돼요. 차단을 해봤자 이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차단해봤자 이쪽을 흑이 제쳐이으면은 이 수상전은 되지가 않죠. 이 돌이 잡히면은 지금 결과도 백이 이쪽 끝내기 이걸 한 건데 이걸 잡히고 이걸 잡히면 얘기가 안 되겠죠. 박상진 선수의 승부 호흡이 승리를 팀의 2등을 결정짓는 느낌입니다. 네. 자, 초반에만 마지막. 하더라도 김영환 선수의 페이스였거든요. 마지막. 하나, 중반전에서도 거의 김영환 선수가 승기를 가져갈 만큼 큰 이득을 좌 하 쪽에서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이득을 보려는 욕심이 결국은 열버짐을 불렀고 그 열버짐이 이 결정타로 이어지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뭐 빠져서 흔들었지만 약간 이런 데를 두고 둘 때 막으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울 게 없네요. 네, 이건 넘겨줘도 되는 모양이고 몇 개 생각을 해보겠지만 1분 안에 충분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김세동 선수와 김누리 선수의 대국은 그대로 정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금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계산했던 그 느낌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백집이 60집 정도 되는데 마지막. 하나, 100집도 60집 정도 셋, 거의 반면 네. 승부로 보입니다. 다섯. 김누리 선수는 지금 사실 선생님이잖아요. 아, 지금 순천에 있는 음. 한국바둑고등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네, 있죠. 그러니까 시즌이 시작할 때는 마지막. 선생님이 하나, 아니었는데 네. 둘, 셋, 넷, 시즌 시작할 때는 군인이었죠. 여섯. 전역이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벌써 직업이 순식간에 쑥쑥 바뀌고 있네요. 그러게요. 김누리 선수가 그 2학기 때부터는 선생님으로 네, 이제 순천에 내려가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그러면 지금 오늘 올라와서 두는 것도 네. 굉장히 바쁜 일정이었을 겁니다. 아, 순천에서 지금 일곱. 올라와서 네, 오늘 두는 대구, 거죠. 네, 대구를 하는 거니까 피로감도 좀 있었을 것 같고 피곤할 것 같은데요. 승부 감각도 조금 떨어져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 선수는 잔혹하네요. 지금 이었어요. 이었다는 얘기는 여기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붙여서 잡으러 갈 거니까. 이쪽으로 오면 이제 막아서 이 백도는 다 잡혔습니다. 이제는 김영환 선수 더 버틸 수가 없을 만큼 판이 기울어 버렸네요. 킥스 팀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김영환 선수 확실히 좋아지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그 지점에서 한 발짝 더 득을 보겠다는 욕심이
끝내 큰 부메랑처럼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마지막 잠깐 찰나의 하나, 빈틈을 놓치지 않은 둘, 박상진 선수의 셋. 승부 호흡을 넷, 좀 높게 평가해줘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대한 버텨봅니다. 물론 아직 승부가 결정이 된 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틀어보려고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김영원 선수의 움직임인데요. 판이 너무 빈틈없이 묶여있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바둑 지금 끝내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를 찔렀을 때 어떻게 받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으면 사실 바둑은 좀 이겨있기 때문에 이 젖히는 끝내기를 당해줘도 괜찮거든요. 둘, 젖힐 때 끊으면 단젖히니까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여섯. 사실 이 모양이 근데 웬만하면 이렇게 물러서겠네요. 그러니까 패를 해도 이 흙의 부담이 너무 커서 이거 이으면 이게 다 잡히니까 팩감도 100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바둑이 좋아서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이국 장고대국은 김세동 선수가 어려움 오. 없이 정리를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려는 찰나에 참 이렇게 지나요? 김태동 선수 독하네요. 지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물러서질 않네요. 순간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잘못 셌나 하고 한참 다시 해봤어요. 그게 아닐 텐데 물러서질 않네요. 마지막 하나, 저 패까지 김누리 선수도 이쪽 패를 걸어가는 것은 이것을 어차피 백이 때려내면 네. 지금 이걸 때려야 돼요. 그러다 다시 재차 패라는 건데 진짜 여기까지 버틸 줄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두죠? 셋, 김세동 네. 선수의 승률을 인공지능은 86%까지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86%도 낮네요. 이거는 백이 질 확률은 진짜 정말 단수를 못 본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저거까지 버텼을까요? 세 집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나중에 지켜야 되면 별로 이득은 아닐 것 같은데 참 확실히 팩감으로도 유리하다는 건가요? 네, 팩감으로도 유리하죠. 팩감으로 여기가 하나, 두 개 정도는 확실히 나오고요. 세 개, 네 개 정도는 확실히 나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도 5개. 근데 흙은 이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마지막. 팩감을 쓸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둘, 다섯, 셋, 여섯, 넷, 일곱. 5개 정도거든요. 근데 팩감 차이가 별로 없어서 저는 왜 이렇게 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집으로 새 집을 손해본다 그래서 역전이 되는 차이도 아니고요. 네, 그거 상관없이 차이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게 이게 버틸 바둑이 아닌데 네. 이 패가 흑도 부담이 있어서 쉽게 못 들어온다는 건가요? 네, 뭐 그 얘기는 그 얘기인데 왜 이긴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될지는 잘 좀 졌다거나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마지막 하나, 저는 셋, 넷, 납득이 안 되시나 봐요. 다섯. 저는 이렇게 놔뒀을 것 같아요.
김영환 선수 바둑은 타협 아닌 타협이 됐는데요. 일단 박상진 선수가 한 박자는 좀 늦추긴 했어요. 근데 뭐 그것도 굉장히 큰 자리여서 그러니까 결국 여기 내 집 내고 살았는데요. 이쪽이 무너진 게 뼈 아픕니다. 원래는 한 칸 띄어져 있고 100집이 그래도 한 8, 9집 나던 자리인데 오히려 흙이 더 많이 났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곳을 두는 순간 이쪽 집도 또 무너졌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막는 게 선수가 안 된 상황도 참 뼈 아프게 됐네요. 그러면 집으로도 오히려 흙이 나은 거 아닌가요? 흙이 집으로 나으니까 살려준 거죠. 지금 100집은 40집이 다예요. 네, 흙이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25, 다섯, 35, 일곱, 41, 여덟, 44 아홉, 이걸 잡는 순간 60집도 넘습니다. 지금 또 여기를 또 도망가라고 강요하고 있죠. 100은 또 살아야 돼요. 그래놓고 이쪽이 선수니까 이 돌은 문제 없으면 가장 큰 자리죠. 이걸 두고 젖혀서 이곳을 속점을 제압하면은 네. 집으로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차이가 좀 벌어지겠습니다. 흑집이 60집이 나거든요. 도저히 그럼 반면 20집 정도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계산할 이유가 없는 차이가 돼버리죠. 아유, 김영환 선수도 참 아쉽겠네요, 이 바둑은. 김세동 선수는 결국 패 자리를 이었네요. 그래서 더 버티다 진짜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셋, 넷, 다섯, 그 대신 다른 패라고 있는데. 우아 쪽에서요. 네. 모양들이 참 결국 저쪽 박상진 선수는 여기가 살리는 게 집으로 7집은 되는 자리인데 두지 않고 이쪽을 잡습니다. 어차피 백이 딴 데 둘 때 둬도 되고요. 백이 이걸 이어봤자 이곳을 뭐 괴롭히는 것도 다 되고요. 지금은 그냥 끝내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두 팀의 마지막 라운드 끝이 보입니다. 네. 자, 두 대국 모두 승부의 결과 이 윤곽은 어느 정도 드러났습니다. 지금 김기용 선수가 좀 편한 마음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하나, 둘, 또 준우승 상금이 있으니까요. 기분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그럼 SK 앵크린 팀은 회식을 하는 건가요? 김기용 선수가 이미 집에 갔을 것 아, 같은데요. 그런가요? 그리고 세 선수가 나이 차이가 띄엄띄엄 적지가 않아서 셋이 같이 있으면 좀 어색할 것도 같거든요. 그러네요. 약간 조금씩 나긴 네, 하네요. 일단 김기용 선수랑 김누리 선수가 8살 차이가 나고요. 김누리 선수랑 박상진 선수랑 7살 차이가 납니다. 셋, 즉 김기용 선수랑 박상진 선수는 15살 차이 나거든요. 어, 여덟, 어색할 네, 이제 박상진 까요? 선수가 이제 2001년생이니까 네. 좀 걸어 다닐 때 이미 김기용 선수는 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팀이니까 편하게 지냈겠지만 네. 사석에서 봐도 편하게 지낼 정도의 나이 차이는 아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 SK 앵크린 팀은 이 저녁 식사를 하다가 마주쳤잖아요. 네, 식사 네, 자리에서. 네. 그랬을 때 이 세 선수가 굉장히 화목해 보이기는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기용 선수가 이제 가장 큰 선배로서 그런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아요. 선수를 좀 편하게 잘 지내게 해줬고 지금 14라운드니까 이제 몇 달간 같이 지냈으니 많이 편해지긴 했을 겁니다.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퓨처스리그 선수들은 또 바둑리그에 검토실에 응원을 가잖아요, 함께. 네, 이제 뭐 선수로 뛸 때도 있고 같이 연구도 하고 넷, 물론 그때는 이제 다섯, 바둑리그 선수들 좀 더 어린 선수들이 있으니까 SK 랭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민규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다르게 지냈겠지만 네.
그래도 같은 퓨처스 리거 팀으로서 더 의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박상진 선수 SK 앵클에서 박상진 선수랑 가장 나이 차이가 비슷한 게 이동훈 선수인데 굉장히 조용하니까 쉽지는 않았을 테고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다음에 강민규, 김누리 선수인데 박상진 선수가 몇 달간 편하지는 않았겠네요. 초반에요. 아니 좀 시간이 지났어도 너무 선배니까요. 그럴까요? 셋, 아, 넷, 다섯, 여섯, 네. 일곱, 아, 여덟, 김누리 선수의 손길을 보니까 끝이 난 것 같아요. 네, 이거 결과 났네요. 네, 두 선수가 의견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초반 변화를 좀 짚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바둑은 초반에서 거의 결과가 났던 것 같고요. 마지막 후반부는 어땠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또 백의 우세가 무너진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국 장고대국도 끝이 났습니다. 김세동 선수의 불계승입니다. 네, 이제 김세동 선수 14라운드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9승 5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역시 본인의 이름값에 맞는 성적, 조금은 오히려 부족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깔끔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네, 자 이렇게 킥스팀과 SK 앵클인 1대1이 맞춰졌습니다. 1국 장고대국의 결과로 올 시즌 2위 자리가 결정이 됩니다. 킥스의 김형환 선수와 SK 앵클인의 박상진 선수입니다. 지금 두 선수의 표정이나 손놀림을 봤을 때 아니 그런 걸 안 봐도 네. 이 바둑은 형세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모양의 흙집 같은 경우에는 27집, 37, 46, 51, 53, 59, 64집 정도 나 있는데요. 100집은 16, 45집 정도가 다예요. 그러니까 반면 20집 정도의 차이가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바둑도 다 정리가 됐고 오히려 흙이 더 두터운 곳이 많아서 지금 박상진 선수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큰 고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기도 선수 끝내기고요. 참 괴로운 구석들이 좀 있습니다. 김영환 선수도 지금 승부를 몰라서 앉아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뭘 잘못했을까 후회 그리고 아까 마음의 정리를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분명히 중반전에 진입할 때는 확실히 김영환 선수가 승기를 잡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좌하 전투는 성공적으로 치러냈었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 게 결국 화근이 됐습니다.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얼핏 보기에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빅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먼저 둬도 흑이 찝었을 때 백은 이겨서 잡으러 했는데 먼저 먹이쳐버리면 더 이상 메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이런 모양이 결국 종착역입니다. 그냥 끝내기를 하면 차이는 조금 나는 것 마지막.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박상진 선수는 어렵게 정리할 게 없습니다. 박상진 선수가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되면 10승. 이렇게 다승 경쟁에 합류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정관장 팀의 원투펀치인 송규상 이원도 선수의 결과에 따라서 공동 다승왕도 가능은 하겠네요. 네. 돌을 거뒀습니다. 네. 역시 그 두 칸 뛴 게 약간 후회로 남는 것 같습니다. 그 끼우- 좌변 처리가 네. 그러니까 이곳을 백이 두
두 칸 뛴 걸로 이쪽 날리자 나왔으면 어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때도 진짜 이게 나왔던 것 같아요. 조금 이곳이 아마 가장 후회에 남을 겁니다. 좌변을 붙이면서 백돌이 갈라지고 좀 무거워졌어요. 네, 박상진 선수 있는 게 낫지 않았느냐, 막는 게 선수가 되는 게 낫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게 있고요. 참 서로 복귀를 해도 자신이 아쉬운 곳을 먼저 찝게 되더라고요. 아, 지금 박상진 선수는 그 좌변 전투를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 아쉬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상대가 여기서- 더 잘 뒀으면 내가 더 나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곳에 지금 판단의 여부인데요. 좌 쪽이요. 네, 이어져 있어서 두는 게 낫는지 그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대구까지 끝이 났습니다. SK 앵크린의 박상진 선수가 오늘의 마지막 승자가 됐습니다. 박상진 선수 올해 성적이 정말 좋습니다. 올 시즌 10승 4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다승왕 후보가 가능해졌는데요. 이제 될성부르 떡잎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박상진 선수는 기대가 되는 선수는 확실합니다. 자, 이렇게 2대1로 14라운드 1경기가 끝이 납니다. 킥스팀은 조금 억울할 것 같습니다. SK 앵크린보다 사실 개인 승수는 많은데요. 팀 승수에서 한 승 물리게 되면서 2위 자리를 내줬어요. 네, 어떻게 보면 두 팀의 대결에서 승부가 났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기 패배, 후반기 패배 이것이 결정타였던 것 같고요. 네. 저는 김기용 선수가 정서준 선수를 두 판 연속 이겨준 것이 결국 2등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경기로 2위 팀이 가려졌습니다. SK 앵크림이 바로 그 팀이 됐고요. 자, 내일은 14라운드 2경기 BGF와 포스코 캠텍의 경기인데요. 현재 4위와 8위의 팀이 만납니다. 네, 포스코 캠텍은 올해 조금 확실히 안 좋았거든요. 네. 하지만 선수들 전력은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는데 이 선수들은 동기부여가 좀 돼요. 그러니까 포스코 캠텍 선수들은 지금 플레이오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모습 보인다면은 이제 챔피언 결정에서 좀 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내일은 BGF와 포스코 캠텍의 올 시즌 마지막 경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